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 수능은 뭔지 알아? 니네가 못하는 게 너네 발목을 잡는 거야. 뭔지 알아요 이거? 관점이 다른 거 알아? 내가 잘하는 걸 아무리 잘해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니까? 못하는 거한테 발목이 잡혀. 모의고사는 그래. 내신은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하나를 대출나게 잘해. 그럼 그걸로 밀고 들어갈 수 있지만 모의고사 수능은 그게 안 된다고. 예를 들어 다 1인데 뭐 만약에 내가 영어만 막 5등급이야. 대학 못 간다니까 그러면? 못 가. 물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너네가 원하는 그 올 1등급 라인의 대학은 절대 못 가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 모의고사는. 진짜 다 잘해야 돼요 진짜로. 그니까 이번에 무슨 사탐론 그런 거 하는 것도 뭐야. 그냥 과탐하기 싫어서 다 튀는 거야. 과탐이 자기 발목 잡으니까. 진짜야. 그 사람들이 사탐을 잘해서 사탐으로 가는 게 아니야. 과탐이 안 되니까 사탐으로 튀는 거야. 그럼 이제 낙원이 있느냐? 없죠 절대로. 똑같은 대학 가 그렇게 하면.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모의고사는 모의잖아. 모의 한마디로 뭘 하시냐면 여러분이 못하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 뭐 만약에 한국사를 못했어. 그럼 뭘 해야 돼? 한국사 공부를 해야 돼. 당연한 거야. 내가 수학이 안 나왔어. 그럼 뭐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수학은 잘 나왔는데 뭐 국어가 안 나왔어? 그럼 수학 공부 좀 줄이고 국어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근데 지금은 그걸 신경 쓸 단계는 아니죠. 지금은 그냥 내신 공부 나왔어요. 무슨 모의고사 나중에 해. 나중에. 그 고3 때 1년 공부해서 서울대 간다니까? 잘만 하면. 자 3번 한 두 개만 풀게요. 별로 풀만한 게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 아무리 못해도 평타는 쳐야 돼 진짜로. 진짜 좋은 대학 가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진짜 내가 내 친구 얘기해준 애 있나? 수학 4등급인데 성균관대 가네? 그게 진짜 개특이 케이스. 왜 그러냐면 그때 수학 1컷이 100 1컷 100 2컷 얼마? 2컷 90 92 막 이랬어. 그러니까 수학이 엄청 쉬워가지고 이때 이게 변별력이 좀 많이 적어서 운 좋게 그 자식이 성균관대. 걔는 운으로 인생 사는 애인데 하여튼 운으로 간 거지. 그 최소 2, 3은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그래야 좋은 대학 가. 서울 인서울 하려면은 당연히 2, 3이 뭐야? 1 나와야지. 1 한 두세 개 나오고 2 한 두 개 뜨고 그러면 정시로 서울권 가는 거야. 어렵나? 어렵죠 당연히. 다 잘해야 돼. 나중에 하세요. 근데 고2 지금 때쯤부터 딱 시작하면 된다. 고2 지금 때쯤. 그때 되면은 이제 정해져. 나는 내신으로는 좀 힘들긴 하겠구나.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정시 준비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내신에 집중하시고 마음 아픈 얘기는 그만하겠고요. 첫 번째 x 원소개수 4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3x가 x에 포함되면 그리고 이거이고 x가 a에 들어가 있으면은 x는 x에 사실 뭐 문제들이 거의 숙제에 있는 거 내가 조금 변형해서 낸 거라 웬만하면은 할만하셨을 텐데. 자, 뭐 4개인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밑에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3x가 x에 들어가고 x가 a에 들어가면 얘를 어디다가 x에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야. 그럼 아마 여러분들 그냥 이게 뭔 소린지 솔직히 정확히 잘 모르겠어도 그냥 아마도 얘랑 얘를 아마 고려하긴 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게 3의 배수니까 뭐 얘네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해보시면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자 3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3x가 x에 들어간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3이라는 애가 x에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x가 1이라면,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1이라면 그리고 3이 x에 들어간다면 이거라는 소리겠죠. 이거 맞아요? 얘가 의미하는 게 3이 만약에 x에 들어가면 1도 x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이 경우에서 x가 뭐가 되냐면 1이 되는 거니까. x가 1이 되면 3x는 x에 들어가고 x는 a에 들어가고, 여기 a가 그 모집합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1도 x에 들어가야 된다.
한마디로 뭐가 들어간다는 소리냐면 3이 들어가면 1도 들어간다 라는 소리를 장황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논리대로 그러면 6이 x에 들어가면 이때는 x가 뭐인 상황인 거냐면 2인 상황인 거고 자동으로 2도 x에 들어가겠죠.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와 있지만 줄여서 얘기하면 이거라는 거야. 3의 배수가 들어가면 그 3의 배수를 만들어내는 1, 2 얘네들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x 같은 애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3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이런 느낌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되나 혹시? 3이 들어갔으니까 1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뭐 6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잖아. 개수만 4개 채우면 되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4랑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 들어가도 돼? 2 들어가도 되나? 2가 들어가면 6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역은 성립 안 한다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3만 들어갈 때, 그 다음에 6만 들어갈 때, 3, 6 둘 다 들어갈 때 이렇게 경우 나누는 게 아마 제일 안 헷갈리고 머리 안 아프고 실수 안 하고 할 거예요. 그냥 경우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게 있나? 할 게 딱히 없는데. 안 할래. 시험 너무 쉽게 냈나?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시험 그냥 다시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숙제에서 많이 냈으니까 다시 해보시면 될 거고. 그냥 진도 나갈게. 왜 이렇게 많이 남지? 모자라? 하고 그러면은 맞다. 자, 절대 부등식이고요. 제가 일부러 이걸 따로 뺐습니다. 이걸 왜 뺐냐면은 아니 여러분이 자꾸 막 증명 이런 거 나오면은 증명해야 되냐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니 당연히 해야 돼요. 내가 왜 증명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이제 다시는 묻지 마 나한테. 증명 당연히 해야 돼. 왜 그러냐? 자, 너네가 전제가 좀 이상한가? 여러분이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실 때가 있겠죠. 아무래도 내가 이제 태스크를 내주거나 수업을 하는 거 외에도 너네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수학적 지식이 궁금해가지고 막 공부를 막 하는 거야.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게 나왔어. 좀 궁금해. 어떻게 할 거야? 찾아보겠지, 앞에 막 찾아볼 거야. 근데 내가 생각해내는 게 진짜 지려. 예를 들어, 내가 개쩌는 걸 찾아낸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고 B면은 갑자기 교과서에는 이거 2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2개를 이용하니까 C인 걸 찾아낸 거야.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하시냐? 당연히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죠. 이걸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제가 뭐 요새는 이제 기하가 필수 과목이 아니지만 우리 때는 기하가 필수 과목이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정사각뿔, 뭐 정사면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걸 가지고 막 부피 계산을 하고 막 뭘 계산을 하고 난리를 떨어야 돼.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정사면체로 갈게요. 그냥 내가 했던 걸. 이거 내가 그때 막 동아리에서 막 발표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 이렇게 있어. 정사면체. 하도 많이 그려서 이제 잘 그리죠? 이렇게 있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이면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정사면체 뭔지 알지? 정삼각형 4개 모아놓은 거야. 정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하고 정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부피도 구할 수 있고 건널비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할 수 있다 정도로만 나와 있어. 근데 난 어떻게 했냐? 보통 그렇게 하고 문제는 그냥 여기 길이가 뭐 1이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시킬 거 아니야. 난 어떻게 했냐? 그냥 이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놓고 모든 걸 다 계산을 했어요. 부피가 얼마고 건널비가 얼마고
이걸 계산해서 나는 그냥 다 외웠어. 이거를. 그럼 어떻게 되냐? 문제 풀 때 딱 문제 자 A 알려주고 건널비 구하세요. 1초 만에 끝나는 거야. 나는. 왜냐면 나는 내가 공식을 만들어서 외웠으니까.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걸 증명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쉬워요. 그냥 계산만 하면 돼. 여러분 뭐 방법은 모르시겠지만 지금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계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계산이 아니라 뭔가 그 아이디어적인, 예를 들어 미적분을 가면 굉장히 아이디어적인 걸 여러분이 많이 다룰 겁니다. 그때 내가 알아낸 사실을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네가 이게 증명을 할 줄 모르면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내가 뭐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틀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뭘 하셔야 되냐면 증명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꼭 하세요. 진짜로. 내가 알아낸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돼, 진짜. 그러니까 증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명 문제 나오면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증명법에는 아주 많아요. 증명법은 정말 많아. 정말 많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딱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있냐면은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증명.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대우법이 있고,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귀류법. 이게 이제 1학년 단계에서 일단 배우는 거고, 사실 뭐 고3까지 웬만하면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증명을 하실 때 이 세 개 중에 내가 뭘 테이크해야 되는지, 뭘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잡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냥 증명하는 거야. 자, 이거 귀류법으로 하세요. 그럼 그냥 하면 돼. 근데 이 문제가 귀류법을 써야 증명이 되는 건지 직접 가능한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보시는 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 증명은 뭐냐?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앞에서 하는 거. 그쵸? 선생님들이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의 이거 증명할 줄 아냐 얘들아? 이거 증명할 줄 알아요? 모를걸? 예를 들어 이걸 증명을 하실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정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같잖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얘는 왜냐면 그 정의거든, 정의. 얘 정의가 애초에 뭐냐면 이게 이제 도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정의가 뭐냐면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란 말이야.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뭘 끌어내셔야 되냐? 얘를 끌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참이라고 인정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직접 증명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직접.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증명이 직접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대우법은 뭐냐면 저번에 배웠다시피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야.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거든. 그래서 원명제를 참임을 보이기 힘들 때, 예를 들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게. 아니면은 밑에 6번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거 기억 니은 대에서 많이 보신 겁니다. 5번 문제 보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이다. 이걸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자면 뭐라고?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대우명제를 활용하시면 n이 홀수이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렇게 증명을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에서 증명하시는 거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특정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도 뭐랑 똑같냐? 결국은 직접 증명이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냥 명제만 바꾸는 거야. 내가 좀 더 증명하기 쉽도록. 왜냐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애초에 이 n이라는 값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냥 n제곱 계산해가지고 보여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다. 근본적으로 직접 증명과 대우법은 같은 방법입니다. 사실상. 자,
그 다음에 이제 귀류법인데, 이거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저번에 잠깐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자, 귀류법은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귀류법은 어떤 걸 증명하는 거냐면, 자, 이걸 증명하는 거야. 애초에 우리 귀류법으로 증명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원명제를 부정해서 그게 거짓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안 가르치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야. 보통은 여러분들이 증명하게 될 건 이겁니다. 웬만하면 이걸 증명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 앞에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뭐 3번 같은 거. 자, 3번에서 증명하라는 게 뭐야? 뭐 3번도 그렇고 5번도 그렇지만 결국 여기서 증명하라는 게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뭐도? n도 3의 배수이다. 자, 이걸 증명하라는 거거든. 그지?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 P면 Q이다를 증명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귀류법은 뭘 쓰는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명제의 부정이 거짓임을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부정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뭐죠? 100점 받았는데 아이패드 안 사준 거잖아. 맞아요?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나 이거? P면 Q이다의 부정은 자 봐봐. 100점 받으면 아이패드 사주겠다. 이거 거짓말하는 경우 어떤 경우야? 내가 100점 받았는데 아이패드 안 사주면 그게 거짓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이셔야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자,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보이셔야 되는 건 얘가 뭐임을 보여야 돼? 거짓임을 보여야 됩니다. 얘가 거짓임을 보여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귀류법이라 하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됨을 보인다라고 돼 있잖아. 그게 이 뜻이야. 결론을 어떻게 했어? 부정했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됨을 보여? 모순이 됨을 보인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돼? 귀류법의 원리가 이런 겁니다. 배우법이랑은 근본부터 달라요. 사실 얘네들은 이게 근본부터 다른 놈들이야. 얘는 그냥 직접 증명인 거고, 얘는 뭐냐면 부정을 거짓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애초에 이걸 증명하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결론을 부정할 겁니다. 뭐라고 할 거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뭘 가정한 게 되냐면, 여러분 이거 이해 진짜 잘해야 돼요. 너네 뭐 나중에 진짜 수리논술 할 때 이거에 발목 진짜 많이 잡힌다잉?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면 내가 뭘 가정한 거냐면은 요거를 가정한 거야. 지금 이거를 가정해버렸어. 근데 뭘 보여야 되냐? 결론적으로는 이게 거짓임을 보여야 돼. 즉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 걸 보이셔야 되냐? 모순이 발생함을 보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라고 가정을 하고 논리를 쫙 펼쳐요. 논리를 펼치다 보면 얘가 만약에 진짜 참이었으면 당연히 참이겠지. 증명하라는 거니까. 논리를 펼치다 보면 어디에 모순이 생기냐? 대부분의 경우는 얘랑 부딪힙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류법 그 자체거든? 근데 내가 완전히 뜯어서 보여주는 거야. 이 상황 자체를.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 그러고 그냥 쭉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n을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3의 배수가 아닌 애들 중에서 3k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n제곱이 뭐가 될 거냐면은 n제곱은 9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3으로 묶었을 때 3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를 다시 한번 써주시면 3m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 모순이 생긴다고? 보통은 요거에 모순이 생긴다고. 봐봐. 제곱을 했다잉? 제곱을 했는데 뭐가 나왔어? 3의 배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게 나왔잖아. 그럼 뭐에 모순이 돼요? n제곱이
3의 배수이다의 모순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지금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 건지 느낌 알겠어요? 얘가 아님을 가정을 해. 한마디로 Q의 부정, 즉 결론의 부정을 가정합니다. 즉 얘를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놓고 뭐가 발생함을, 모순이 발생함을 보이셔야 되는데, 이 모순은 대부분의 경우 어디서 발생하냐? 요 녀석에서 발생을 한다 이거야. 이걸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자 그럼 귀류법을 쓸 거예요. 귀류법을 쓰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 제곱을 왜 한 거야 내가? 얘 모순됨을 보이려고 한 거야 그냥. 이건 되게 쉬우니까 당연히 누구든 제곱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진짜 복잡한 상황 많이 나오거든?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딱 이거라는 겁니다. 얘를 부정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한다고? 여기에 모순됨만 보이시면 된다 이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 논리 구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잡한 거에서 잘 해결이 된다잉. 그리고 이제 진짜 간혹 가다가 어디에 모순되는 게 생기냐면, 자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맨 앞에 이거 써져 있는 거 보이나? 얘는 보통 뭐냐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대전제라 그럽니다. 대전제. 한마디로 뭐냐면 그냥 이 명제 전체를 관통하는 전제라는 거야. 한마디로 이 명제 전체에 대해서 당연히 n은 자연수여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통 대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생길 때가 진짜 간혹 가다 있어요. 대전제에 애초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웬만하면 일단은 귀류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를 부정을 하시고 결론을 부정하시고 여기에 모순됨을 보이시면 된다. 모순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샵.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긴. 아 그리고 엔드. 여기다가 네. 나 지웠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P만 Q다에다가 부정했는데 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케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요거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P면 Q이다라는 요 명제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100점 받으면 아이패드 사준다. 얘를 부정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이걸 거짓말을 만들고 싶어. 이게 거짓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내가 분명 10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아이패드를 안 사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바뀌는 거야. 되게 특이하죠? 되게 특이해요. 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굉장히 특이한 명제야. 그래서 애초에 P면 Q이다랑 완전히 같은 말이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얘랑 필요 충분인 게 뭐냐면 not P 또는 Q입니다. not P 또는 Q. 이건 몰라도 돼요. 왜냐면 저거를 부정하면 요게 나온단 말이야. 얘를 부정하면 P 그리고 not Q를 부정하면 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100점 못 받으면 이게 뭐 의미가 없다 이거야. 100점 못 받으면. 그게 뭐냐면 vacuously true 맨날 얘기하는 거. 그거란 뜻이에요. 몰라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딱 이것만 아시면 돼. 결론적으로 귀류법으로 증명을 하는 행동은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결론을 부정한 상황에서 그 부정된 게 뭐랑 모순이 발생한다. 여기에 있는 가정이랑 모순이 발생한다. 이걸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 증명 안 끝났죠?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n이 이제 3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게 된다. 즉 여기에 모순이 발생했고요. 만약에 n이 3k 플러스 2라면 n제곱을 계산해 보시면은 9k제곱 더하기 얼마야? 12k 더하기 4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되냐면은 3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더하기 1. 얘도 마찬가지. n제곱이 3의 배수가 안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발생한 거냐면 모순이 똑같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해요, 정말. 오케이,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증명이 됐고, 얘들아 7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7번 연습 한번 해봐. 그래서 대우법이랑 귀류법이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조금 달라요, 조금.
여러분 이거 7번 다 했으면은 4번 한번 해보세요. 4번. 자, 4번에 물론 가나다 찾는 거는 그냥 쉽거든 솔직히. 근데 이제 가나다 찾는 거 말고 밑에 이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한번 잘 해 보실 수 있도록. 어, 7번부터 해볼게요. 이걸 이제 대우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게, 자, 여기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대우가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셔야 돼. 왜 그러냐? 우리 적어도라는 거 보면은, 보통 여사건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사건이라는 건 뭐가 되냐면, 얘를 부정하면, 마치 여사건이랑 비슷하게 쓰인단 말이야. 그래서 얘의 대우명제를 구해보시면 A, B, C가 모두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절대로 C제곱이 안 된다. 자, 요거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대우명제로 증명하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 말이 없더라도 이걸 대우명제로 증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뭐 귀류법을 사용하시든. 그건 이제 여기 적어도 하나라는 말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다음에는 사실 쉽죠.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A를 2K 플러스 1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B를 예를 들어서 2S 플러스 1 이렇게 많이 놓고요. 2L 플러스 1도 많이 놓긴 하는데 하여튼 그럼 여기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걸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4K제곱 4S제곱 4K 4S 더하기 2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 짝수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짝수가 되겠고요. C제곱이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시면은 C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C를 예를 들어 2N 플러스 1 이렇게 놓아보시면은 4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홀수가 된다. 그래서 짝수는 홀수 절대 안 되니까 짝수와 홀수는 다르다라고 결론이 나오면서 이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때도 진짜 정확하게 쓰려면, 얘들아, 진짜 정확하게 쓰려면 이거 쓸 때 애초에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긴 해. 물론 누가 봐도 짝수긴 하지만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든 그 건덕지 안 남기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이렇게. 그래서 얘는 무조건 짝수고 얘는 무조건 홀수다. 그러니까 짝수와 홀수가 같을 수가 없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이게 제가 저번에 요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가나다 나오는 거고 여기 빈칸 뚫어놓고 찾는 거야. 이거 근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한테 답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답지 알려주고 답지 빈칸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비약이 있을 겁니다. 이 사이에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도록 비약을 시켜 놓을 거야. 그 비약된 걸 여러분이 찾으시는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P인 정사각형과 한 변의 길이가 P인 정사각형과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ABC다. 그러니까 A, B변이 C니까 B, C 대충 이렇게. 근데 이제 뭘 만족하냐면 C는 A 플러스 2를 만족한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답지를 주는 이유가 뭐겠니? 어려우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이 보기를 안 주고 증명이라고 돼 있죠. 증명을 안 주고 자 그냥 이거 증명하세요 라고 했어봐. 매우 어렵거든? 정말 어려워.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니까 답지를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뭘 쓸 수 있냐? 꼼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답안지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빈칸에 앞뒤를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그러니까 빈칸의 앞뒤만 정확히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이 문제들은 쉽게 풀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먼저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그냥 계산하셔야지. P제곱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 이렇게 계산하니까 요게 되겠고, AB가 뭐가 될 거냐면은 2P제곱이 됩니다. 2P제곱. 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므로 B제곱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비약이라는 거예요. 비약. 여기서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건 그러면 B라는 애를, 자 밑에 볼게. 요런 거 할 때도 밑에 거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가에 들어갈 식은 FP고요. 나에 들어갈 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GA라고 되어 있다, 얘들아. 자, 이 문제에서도 여러분 봐봐. 이거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조금 또 마찬가지 복잡해지는 순간 얘를 보시면 좋다는 거예요. 봐봐. 나에 들어갈 게 뭐에 대한 식이야? A에 대한 식이거든? 그럼 잘 보세요잉.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므로, 자 얘들아, 이게 뭐냐면 너네 수학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이 빈칸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로. 이므로 B제곱은 결국 뭐라는 거야? GA라는 거잖아. 뭘 없애라는 거야? C를 없애라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이해돼요? 이거 지금 내가 하는 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얘가 써져 있으니까 얘를 참고해서 쓰시면 좋다 이거야. 이게 GA래잖아. 그럼 뭘 없애야 된다고? 얘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려면 C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겠냐? 이걸 대입하셔야 되겠죠. 이거 대수 하실 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있거든? 그거 할 때 나와. 그거 되게 복잡해.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뒤 잘 관찰하시면 그 내용이 아예 이해가 안 돼도 풀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꼭 잘 봐놔. 네, 마지막으로 다를 한번 보시면은 다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HB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가셔야 되냐? 8P제곱이 HB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P제곱을 뭘로 바꿔야 돼? B에 대한 식으로 바꾸라는 소리잖아. 근데 P제곱에 대한 식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얘를 뭐에 대한 식으로 바꾸라고? B에 대한 식으로 바꾸라고. 그럼 뭘 어떻게 바꾸라는 거야? A를 B로 바꾸라는 소리겠죠. 또는 P로. B 또는 P로 바꿔주셔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진짜로.
물론 이제 완벽히 이해하고 푸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제 b제곱이 뭐가 될 거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얘는 4a 더하기 3입니다. 그럼 8p제곱은 뭐였을 거냐면은 ab니까 4ab란 말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b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은 4a 대신에 b제곱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끝이죠. 밑에 내용들은 몰라도 돼, 솔직히. 이 문제 푸는데 전혀 필요 없잖아.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임으로 제곱수가 될 수 없다고 하거든? 이거 맞나?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은 제곱수가 아니다. 맞겠지, 아마? 몇 시? 40분? 이거 5분 줄 테니까 증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걸 증명을 해보세요.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 제곱수가 될 수 없다. 내가 왜 그러냐? 나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 나 지금 해보려고. 5분 제가 드려볼게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되는지. 자, 여러분 증명하지 마세요. 제가 해봤는데 경우를 한 4개 정도 나눠야 되거든. 이제 가운데 거가 홀수일 때, 가운데 거가 짝수일 때 나누고, 걔네들 차이가 이 양옆에 있는 게 서로소일 때 아닐 때 나눠야 돼.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봐봐, 여기서 왜 그냥 넘어갔겠어? 어려우니까 넘어간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냥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갈게.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자, 여기는 좀 많이 할 겁니다. 하나씩. 여러분이 오늘 할 게 많을 거예요, 아마. 계산도 많이 하실 거고, 직접 좀 해볼 게 많을 거야. 왜냐면, 이걸 알아야 너네가 결국, 자, 여러분, 여러분 목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목표를 어디로 가르치냐면, 이걸로 가르치긴 해요, 무조건. 사실 이것도 아니야. 내 목표는 뭐냐면, 무조건 이거야. 나는. 근데 이거를 하려면 결국 고3 때까지 가서 계속 이걸 하려면 무조건 여러분이
공식을 만들거나 증명을 하거나 이 정도의 역량은 갖추셔야 돼요. 그게 안 되잖아. 이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내가 진짜 장담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냐 이거야. 확신을 가지시려면 이 증명이라는 게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꼭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자, 부등식을 증명하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뭐 기본적인 것들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거야.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거. 근데 이거 계속 까먹으시더라고, 이거를. 이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려면 두 개 빼가지고 0보다 큰 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이거는 가끔 가다가 쓰이는데, 이걸 증명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B를 나누는 거야, 양변에다가. 이걸 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저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호에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A와 B의 부호가 둘 다 0보다 클 때,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 때 요게 성립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돼야지만 B 나눴을 때 B분의 A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에서만 성립한다. 만약에 둘 다 음수면 이거 바꾸면 돼요.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둘 다 음수면 요거 부등호 방향 바꾸면 돼. 그냥 단순하게. 부호가 반대면 뭐 나누기를 할 이유가 없죠. 부호 플러스인 게 더 클 거 아니야, 무조건.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여러분 그래서 대소 비교하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부호가 반대면 당연히 부호 큰 게 큰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양수가 큰 거야, 당연히. 얘는 이제 좀 간혹 가다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요거. 이게 사실 더 많이 쓰이긴 하죠. 왜냐면 지금 저걸 가르치려고 근호나 절대값을 계속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근호나 절대값을 포함하는 경우에 보통 3번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조건이 그대로 따라와요. 그게 어디 적혀 있냐면은 오른쪽 페이지 3페이지에 써져 있습니다. 3페이지에서 부호 얘기 안 했나? 얘기해놨지. 이때 써놨죠? 두 값의 부호가 같은 경우에만 대소비교가 가능하다. 같은 경우에만 대소비교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같은 경우에만 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0보다 커. 근데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ab가 둘 다 양수라면, 자,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 ab가 둘 다 양수라면 당연히 a가 b보다 클 겁니다. 근데 만약에 A, B가 음수라면 모두 둘 다 음수라면 반대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마3, 마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3 제곱한 게 더 크잖아.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든? 작아요? 근데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한 거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 바뀌잖아. 그치? 마이너스 2의 제곱한 것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부호가 아니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음수의 경우에서는 제곱을 하면, 그래서 얘도 바뀌게 된다는 거. 요거 조금 신경 쓰셔야 돼. 부호가 같은 경우에 보통 하지만, 그리고 보통은 이것만 할 거야. 보통은 이것만 할 텐데, 내신은 그런 거 몰라요. 내신은 그냥 내는 거야. 몰라. 그러니까 이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둘 다 음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뀝니다. 그래서 뭐 사실 거의 이것만 씁니다. 웬만하면은 요거 3개로 다 해결이 되고요. 2번도 잘 안 써. 1번 아니면 3번이야, 거의. 근데 1번을 쓰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 1번 쓸 거고, 3번을 쓰는 경우는 여기 써놨지만 근호나 절대값을 포함할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보자. 이거는 뭐 사실 외우실 건 아니고요. 부등식의 증명 밑에 써져 있는 거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당연히 두 개 더한 것도 0보다 크고 곱한 것도 0보다 크겠지. 이게 이제 저기 밑에 2번에 써져 있는 내용이고 3번 내용이 사실 요거죠. 3번 내용이 요거. 근데 이제 여기서 3번에 추가가 된 건 A가 B보다 크면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느냐,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크다, 요것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 둘 다 양수인 경우에만. 당연히 음수면은 허수되니까 당연히 비교 못해요. 그래서 요것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별거 있나? 밑에 내용들 다 아는 내용이긴 하죠. 예를 들자면은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이래. 아니지,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절대값 A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근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사실 뭐 얘 당연히 아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쓸 때 항상 우리 절대부등식에서도 하겠지만 여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뭐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다. 그 밑에 내용들 별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별거 없잖아.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절대값 AB랑 절대값 A, 절대값 B 같다는 거. 이런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 그대로 잘 쓰셔야 되고. 그래요. 쉬었다가 뒤에 뭐 증명 몇 개 좀 해보자. 잠깐 쉬었다가 뒤로 그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